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1632년에 발간된 두 우주 구조에 대한 대화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옹호하는 갈릴레의 역작입니다. 이 책으로 그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유죄로 선고받아 죽을 때까지 연금 상태를 지내게 되었죠. 1616년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구조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교회 당국이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한 이유는 책머리에 선술된 참된 진리는 신만이 아는 것이어서 두 가지 우주 구조,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우주 구조와 코페르니쿠스 우주 구조는 모두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진위에 대해서는 결국 교회 당국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수사적 표현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작 이 책의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며 이런 공격에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가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이 책의 등장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대표하는 심플리치오, 중립적인 위치를 표방하는 사그레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대표하는 살비아티며 그 내용은 이들이 나흘 동안 전개한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은 주로 살비아티의 명쾌하고 정연한 주장에 대해 심플리치오의 바보스러운 반박과 어리석거나 억지 같은 주장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그레도까지 가서해 심플리치오를 조롱하는 형태로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 교회 당국은 갈릴레이나 루터나 칼빈보다도 더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조제로 판단해 그를 종교 재판을 회부하여 유죄 판결에 내리게 이르게 되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불온설적이라고 인식될 만큼 급진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한편으로 두 우주 구조에 대한 대화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코페르니쿠스의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는 주장을 옹호하면서도 이 책이 발간되기 20년 전에 발표된 케플러의 행성의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는 법칙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 운동의 기본 관념인 자연스러운 원 운동을 고집하거나 중력을 물체의 고유한 성질로 생각하였죠. 이런 점들은 이 책의 저자인 갈릴레이가 중세 역학의 중심에서 성장했고 탁월한 중세 역학자였다고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의 아성인 피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대학에서 4년간 강의를 한 뒤 1592년 파두아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파두아 대학은 실험과 관찰 등 그 당시 과학으로서는 진보적 방법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만큼 자유로운 곳이긴 했지만 그 이념적 이론적 토대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더 풍족하고 여유 있는 연구를 위해 귀족들의 후원을 희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호에 맞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런 점들로 미흡하나마 그의 운동관념에 대한 보수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지동설이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지만 그 당시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7세기 사람들에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은 오히려 우수한 주장이었죠. 지구가 도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현대 우리도 해가 떴다, 해가 졌다고 말하지 결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한 바퀴 회전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감안한다면 17세기 사람들의 천동설에 대한 믿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동설은 상식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천동설을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일의 신학, 철학, 사회 및 위계질서, 경제의 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자연에서의 증거로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동설은 모든 자연 철학과 이와 관련된 상식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사실들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플리치오가 강조한 것처럼 지구가 운동한다면 그의 운동에 따르는 숱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갈릴레이는 이 책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천상계에 관한 문제들은 주로 만원경을 이용해 관찰한 것을 토대로 했죠. 예를 들면 우주는 무한하고 달은 울퉁불퉁하고 태양 역시 흑점을 가진 불완전한 것으로 천상계가 완전하다는 관념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 역시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목성에도 위성이 있음을 관측함으로써 행성에 불과한 지구도 위성을 가질 수 있음과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우는 것을 관측함으로써 지구의 공전을 역설했습니다.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에 의한 효과나 지상계의 운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구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된 점에서 야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공정하는 것을 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지, 자전을 한다면 왜 지구의 물체는 우주로 내팽개치지 않고 수직 낙하하는 물체가 던져진 것보다 뒤로 밀려나 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무거운 것은 왜 떨어지고 가벼운 볼과 공기는 왜 위로 올라가는지 등의 문제들이었었죠. 갈릴레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운동의 상대성, 관성, 운동의 복합법칙 등의 관념들을 도입해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 재판 이후 그는 직접 코페르니쿠스를 옹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역학의 문제들을 해결해 지동성을 지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1639년에 발견된 두 개의 새 과학에 관한 논이었죠. 이 두 저서는 중세적 운동의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저서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근거한 기존 운동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난 접근 방법, 자연현상의 수학적 기술, 이전의 수학자나 천문학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대수학을 이용한 논의 전개,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서술하려고 한 태도들은 관성, 운동의 상대성, 운동의 복합 법칙들과 함께 그가 근대 역학의 지평을 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감사합니다.